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무람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카이엔 사러 간 이야기, 카이엔 옵션 추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차를 사러 간 거면 너무 좋았겠는데요. 열심히 살아도 포르쉐를 신차로 사는 거는 아직 멀은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포르쉐 인스트럭터로 오래 일을 해오면서 카이엔을 데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경험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형, 이번에 나온 카이엔, 쿠페 어때요? 아니면 타이칸 어때요? GT3 어때요? 옵션은 뭐 넣으면 돼요, 대체? 이렇게 포르쉐 구매에 조언을 구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형으로서, 그리고 포르쉐 인스트럭터로서 강추했던 옵션이 뭔지, 그리고 한사코 제가 말려야 했던 그런 옵션이 뭔지를 제가 지금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엔 쿠페를 사는 분들은 이제 플래티넘 에디션으로 현재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어차피 카이엔 사려면 대기 기간이 기본 한 2년은 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가 공장에 오더가 들어가는 그 시점은 한 2024년 가까이 될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이 페이스리프트 된 상태에서 옵션을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구성을 할 거다라는 개념으로 주문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색상입니다. 이 친구 꿈이 있었다고 하는데 올 검은색 차를 가져보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보시면은 블랙이 두 가지 색상이죠. 기본 블랙이 있고 젯 블랙 메탈릭이 있는데요. 색깔에서 아껴서 다른 데서 쓰자는 개념으로 저라면 블랙의 경우에는 펄감이 없더라도 일반 블랙을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특히 쿠페의 경우에는 루프 라인만 유려하게 이렇게 깎아놓은 게 아니라 A필러도 상당히 누워져 있고요. 굴곡이 상당히 도드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굴곡 반사가 잘 되는 이 블랙 색상은 쿠페에서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휠인데요. 카이엔은 디자인적으로 이 디테일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디테일이 허락된 그런 요소가 바로 휠이에요. 특히 덩치가 이렇게 큰 모델들은 그 밸런스 잡혀있는 디자인을 살리려면 휠이 무조건 커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제가 많은 카이엔들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카이엔만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 카이엔 기본 19인치랑 20인치 또 21인치가 주는 그 느낌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마 카이엔 처음 나왔을 때 19나 20을 선택하셨던 분들은 후회하시는 경우가 꽤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에 세틴 플래티넘 피니쉬의 이 휠을 선택을 이제 했어요. 휠이 커지면 승차감에서 SUV답지 않게 불편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커버하는 이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1인치 휠을 장착을 하더라도 타이어가 좀 얇아지더라도 일반 도로 주행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개인 취향인 부분인데요. 이 오너 같은 경우에는 올검의 건발 인테리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로 시승행사에서 제가 고객분들 많이 모셔보면 실제로 이 보르도 레드 컬러를 시승차에서 보고 나서 엄청 좋아하셔서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포르쉐는 천연가죽을 선택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스탠다드 인테리어, 인조가죽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 질감에 좀 무덤덤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비용이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인테리어에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다른 옵션으로 좀 실내를 더 치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트인데요. 계약하러 가서 이 부분에서 한 15분은 엎치락 뒤치락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이 스포츠 시트로 되어 있긴 합니다. 선택을 제가 보르도 레드 투톤으로 했고요. 스포츠 시트이긴 한데 비주얼적인 만족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해요. 하지만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8방향 조절식이라는 거랑 메모리 기능이 이제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모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처럼 거의 혼자서 타고 다닐 거면 오케이. 근데 8방향 조절식이라는 얘기는 이 럼바 서포트조차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시트의 디자인은 유지를 하면서
조절은 또 18방향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여기에 있죠. 스포츠 시트 플러스입니다. 이게 60만 원이면 선택이 가능하고 의자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양쪽 의자가 다 바뀌어요. 이 60만 원 정도면은 카이엔 시트 하나에 들어가는 이 전동 장치의 모듈 부품 그 하나 값밖에 안 됩니다. 이따가 다른 기능들까지 더 추가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타는 동안 내내 내 몸에 날마다 닿을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아끼지 않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뭐 스티칭이라든지 뭐 시트 가운데에 들어가는 좀 꾸미는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프로드 패키지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오프로드 패키지도 한국에서 카이엔으로 오프로드를 가실 분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패스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건 아니다 하고 말렸던 옵션인데요. 바로 외장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나 또 그 패키지에 들어가는 또 카본 패키지예요. 사실 3세대 카이엔이 나오면서 범퍼라든지 또 외장의 느낌이 이미 상당히 이렇게 와일드하고 이미 스포티하게 잘 나왔습니다. 전 세대 카이엔 터보 느낌까지 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포르쉐를 이제 많이 소유를 해 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주차장에 포르쉐가 카이엔이 한 10대가 있는데 나는 뭔가 좀 더 달라 보이고 싶다 하신다면 이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이지만 특히 외장 색상이 이렇게 블랙 색상이라면 티가 더 나기가 힘든 이런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에서는 조금 아끼시고 또 이미 블랙 색상을 차체 색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미러캡에서도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죠. 또 도어 손잡이가 또 블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이미 차체가 블랙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셔도 되겠죠. 대신에 이 올블랙의 순수성을 더 지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테일램프 안에 들어있는 이 포르쉐 로고 여기에 그리고 모델명의 로고는 이렇게 매트 블랙으로 선택을 하도록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에서는 정말 까맣게 없어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입체감이 있으면서도 올블랙 컨셉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포르쉐 로고 LED 퀄티지 라이트는 또 추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 718 GTS를 타면서 정말 잘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연료캡이에요. 네, 이런 연료캡이 들어가는데 주유할 때마다 아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고요. 20만원이니까 사실 포르쉐 옵션 치고는 정말 싼 가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20만원짜리 또 40만원짜리 고르면서 외장 패키지에서 아껴진 돈을 이제 어디다가 쓰느냐. 휠을 제외하고 포르쉐에서 좀 디테일에서 좀 멋을 부릴 수가 있는 그 부분인데 바로 라이팅, 앞뒤 라이트예요. 여기서 쓰시면 되는데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PDL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틴티드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틴티드 LED 메인 헤드라이트 PDLS 플러스인데 짠 바뀌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걸 틴티드로 넣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눈이 더 또릿해지고요. 좀 새까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하우징 안에 있는 크롬이라든지 이제 메탈릭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삭제가 되면서 더 또릿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성능 때문이라기보다도 차를 보면 사람 눈이 이제 마치 달라진 것처럼 차의 느낌이 아주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마찬가지로 테일램프에도 같은 옵션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 붉은 부분이 완전 회색으로 밝게 처리가 되면서 뭔가 차갑고 달라 보이는 느낌이 확 살아나게 되는 그런 옵션을 저는 추천했습니다. 올검 컨셉에서도 아주 딱인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 칸 위로 올라가가지고 드라이브 트레인 채시 옵션인데요. 리어 엑셀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모든 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는 옵션이에요.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처럼 큰 차를 잘 다룰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옵션인데, 이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 보이지만 그거는 워낙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5m 곱하기 2m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예요. 근데 이러한 차를 완전히 쉽게 주차를 하고 또 편하게 유턴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포르쉐다운 움직임을 레이싱 트랙이 아니더라도 좀 일상생활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 바로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고요. PDCC를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상당히 비싼 옵션이기도 하죠. PDCC 같은 경우에는 이 차로 트랙에서 스포츠카를 좀 골려줄 거다 나는, 그렇게 트랙에서 좀 가지고 노실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옵션이긴 한데 일반 분들한테는 3세대 카이엔의 기본적인 구동 성능이랑 바퀴의 배치, 이것만으로도 정말 잘 움직이게끔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친구한테 이건 넣으라 하고 추천했던 옵션은 바로 스포츠 배기 옵션인데,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기 파이프 자체는 이미 스포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배기 음이 바뀌는, 그 안쪽 파이프가 다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이엔이 포르쉐라고 해서 막 911이나 718처럼 배기음에서 막 존재감이 엄청나고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근데 카이엔 쿠페에는 스포츠 크로노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계가 바뀌게 되고 스티어링 휠에 뭔가 다이얼이 바뀌게 되는데, 이 스포츠 크로노는 원래는 이 레이싱 트랙에서 랩타임을 재는 시계 부분에서 유래한 그런 옵션이긴 해요. 근데 지금의 포르쉐에는 스포츠 크로노라는 건 차의 성격을 갑작스럽게 확 이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 다이얼이고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포르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실은 바로 성격이 막 바뀔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때 엔진의 RPM이 확 올라가면서 엔진의 진동도 바뀌고 소리도 어느 정도 바뀌고요. 서스펜션 반응, 또 차체의 높이, 이러한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치 양념 스프를 넣는 것처럼 이 배기음도 같이 왁 하면서 커지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맛을 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에 저는 3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컴포트에서 주차 보조랑 이 나이트 뷰 옵션이 있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아직 30대 초반이고 주차도 잘 하고 또 방문이 다 밝으니까 둘 다 사실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에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사시는데 야간 운전을 이제 많이 하시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옵션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패스했습니다. 다음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뭘 선택을 했죠 우리가? 60만 원을 주고 앞 시트 2개를 스포츠 시트 플러스로 바꿨죠. 그때 열선이랑 통풍이 추가가 됐습니다.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뒷좌석을 3인승으로 바꾸는 옵션이 있어요. 주로 혼자 타게 되는 이 친구한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쿠페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더라도 뒷좌석이 이렇게 2개로 완전히 좀 분리가 되는 스타일로 가는 게 더 이 카이엔 쿠페에는 어울린다고 봅니다. 보르도 내장 색상을 선택을 하셨다면 시트 벨트 색상 같은 경우에 마침 보르도 레드 컬러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정도까지 보르도 레드로 가미를 했기 때문에 차를 타면서 가장 눈이 많이 향하게 될 이 가운데 계기판 한가운데를 보르도 레드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 크로노그래프 스탑워치 부분을 또 보르도 레드로 바꾸게 되면 해당 부분이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빨갛게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에서 포르쉐 주문할 때 정말 빼놓으면 안 되는 거 있죠. 안 나왔다 하실 겁니다. 바로 시트를 보시면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포르쉐 크레스트 각인을 하나하나씩 박을 수가 있는데, 이미 이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시트 헤드레스트에는 크레스트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 때 이렇게 크레스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갈 수 있도록 센터 콘솔 커버에 크레스트를 포함하는 옵션을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한 번 하면 이 차를 가진 동안 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군데군데 제가 지금 멋을 좀 많이 부리는 것 같지만 뭐 카본 인서트라든지 또 알칸타라 재질이라든지 뭐 우드라든지 그리고 또 오디오 같은 부분에서는 뭐 수백만 원씩 아끼고서 좀 쏠쏠하게 디테일에 멋을 부리는 그런 방향의 포르쉐 만들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본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요, 멀티펑션 스포츠 스티어링 휠에 카본을 넣을 때 그림에서는 이렇게 림에 카본이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 제가 마우스로 표시를 하고 있는 이 인테리어 트림이 카본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실내 트림에까지 카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느낌의 실내가 형성이 되는데 마치 액자를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카본판을 짜 넣은 것 같은 모양새가 이제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자세히 좀 보시고 생각을 좀 잘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음 버메스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나 카이엔에서 제가 시승차에서 들어보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이 친구도 저처럼 뭐 아무 노래나 막 틀고 다니는 이제 막기가예요. 사실 보스 오디오만 해도 충분한 경우였기 때문에 저는 버메스터 같은 경우는 굳이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대 초에 결혼을 이제 꿈꾸고 있고요. 또 블랙을 좋아하는 남자의 포르쉐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이 탄생을 했어요. 총 가격은 1억 5,560만 원이 형성이 됐고 옵션 가격이 이제 1,6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은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 또 보스 오디오, PDLS 같은 옵션들이 패키지로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이제 공장 오더가 들어갈 시점에 카이엔 쿠페 베이스 모델의 옵션을 다 선택을 따로 하게 되면 옵션 가격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충 생각이 됩니다. 자, 카리브 TV에서 조언을 해줬던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어떠한 포르쉐를 만들었는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